이 시간은 비교하지 말자. 어떤 나의 그 모습을,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런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는 습성을 좀 우리가 고쳐보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 사상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타자와 비교하는 그런 그 관념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자 인간 문명 발달의 한 원동력이라는 것은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그 야생에서 독초를 구별해야 했고 또 앞에 사나운 맹수에 대한 그 위험도 어떤 비교라는 개념에서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가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 발달된 선진국가의 정책을 참고를 한다든지, 기업이 앞서가는 그 동종 유사 기업의 경영 방식을 공부하는 것, 개인이 잘 나가는 사람이나 사람의 그 행동 방식이나 수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그런 행위도 바로 비교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과는 크게 무관한 자산, 지위, 권력 등 자신의 욕망이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하는 비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어떤 착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은 남보다는 높은, 남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에서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고통은 고통으로 생각하지를 않는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러셀은 그 행복론에서 행복의 부정적 요소로 경쟁, 질투, 또 죄의식, 피해망상증, 여론 등으로 어떤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능력, 재산, 지위 등을 남의 것과 비교하는 열등의식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남보다 앞서겠다는 사람은 그나마 그것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의 긍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게으름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회적 불평분자들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노력 없이 자신의 불우함을 타인이나 국가 탓으로 돌려서 질투, 시기심, 상대방 깎아내리기를 위한 악의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니체는 교모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 중에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이제까지의 낡은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그는 특히 자유주의를 사칭하는 평등주의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주변이 좋고 무책임한 자들로
모두를 잘 살게 하겠다고 하면서 권리의 평등과 고통받는 자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강한 시기심을 숨기고 마치 소외되고 빈천한 자들의 사도인 양 행동하는 무리일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비교를 통한 대중을 선동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탐욕에는 눈을 감고 사회적 불평등에 집착, 부의 분배를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행위에는 자기의 시기심을 가리는 알리바이가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에는 그 나름대로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 서열은 운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현대인이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위치하려는 것인데 이런 과정은 거의 부정적 감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늘 모자란다는 느낌, 항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야말로 불안, 두려움, 슬픔, 공포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자세가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첫째는 자기 고유의 지식, 인격, 건강과 같이 고유의 소유물이 있고, 두 번째는 재산, 부와 같은 물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지위, 명성, 평판 등과 같이 타인이 인정하는 소유물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이 타인이 인정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일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바로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인과의 비교와 관계없이 자신만이 갈고 닦아서 소유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셀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타인이 가진 것과의 비교해서 고통을 찾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자기 고유의 소유물이 아닌 남과의 비교 대상물인 재산, 이런 것과 이 위에서 말씀드린 2번, 3권과 같은 데서 구하는 것,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유보머스키가 행복한 사람은 남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동료의 성취에 풀이 죽고 동료의 실패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소유물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투나 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시각, 인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능력은 당신에게 강한 자질을 선물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비교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정말 눈앞의 비교가 나를 슬프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세네카의 말을 떠올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대편의 성과가 그렇게 불편하다면은 세상에는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라 라고 한 세네카가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이 과연 가진 자, 위에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 대한 그 어떤 바라봄이 과연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죠. 가진 자가 행복하다는 사고, 그들의 내면에 실제로 많은 불편을 감추고 사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